시골 출신 주제에 우리 의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프라이빗 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쨍그랑. 얼음 조각들이 제 무릎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안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모욕의 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 정적이 흐르자 신우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희죽 웃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셨지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건네주셨고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물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오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시게 됩니다. 그날 젖었던 제 옷이 마르기도 전에 제 이름은 낯선 사람들의 입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굴욕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반전과 사이다 결말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제 얼굴을 타고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블라우스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얼음 조각 하나가 무릎 위에서 녹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 에어컨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골 촌년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언니, 옷 좀 봐봐. 백화점도 못 가봤나 봐. 저게 명품이래. 순간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옷깃이 괜히 초라해 보였고 숨조차 막혀왔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이 자리가 상견례가 아니라 공개 처형장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지요. 어머니는 물수건 하나를 조용히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요. 신랑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물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서울대 의대 나와서 대학병원 전문의야. 내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빠 병원 환자들은 다 재벌이랑 정치인들인데 시골에서 온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격이 안 맞는 거지. 격.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잔을 치웠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분명 이 광경을 다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의사 집안이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리 남편도. 그런데 시골에서 온 너가 감히 며느리 자리에 앉겠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신랑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요. 시어머니는 신랑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인생 망치는 거 막는 거야. 신랑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두려워졌지요.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화났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으셨지요. 제 명함입니다. 천천히 보시죠. 시어머니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지요. 뭐야, 이게 무슨 회사야?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지요. 그 표정, 저는 아버지의 그런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지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시며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지요. 나야. 내일 병원으로 갈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욕을 어떻게 참아야 하지?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런데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찍어 올린 것이었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의사 집안이면 다야? 하지만 어떤 댓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촌티는 못 숨긴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댓글이, 그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며칠 뒤, 신랑이 근무하는 그 병원 로비에 하나의 현수막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신임 이사장 취임식. 그리고 그 현수막에 새겨진 이름은 바로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으셨겠습니까? 끝까지 보시면 이 오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전화였지요. 야, 너 집안이 어디야? 부모님 재산은 얼마나 되는데? 족보 좀 보자. 어느 본관이야?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없었지요. 검증이라는 이름의 신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 신랑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번만 넘기자. 응? 엄마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언니, 오늘은 좀 나은 옷 입고 왔네?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 세우고 있었지요. 앉아. 명령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 한 잔 권하지 않았지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안에 시골 사람이 들어오는 건 우리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야. 어머니의 손이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혼인 파투하자. 위자료는 우리가 줄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언니도 격에 맞는 남자 만나야죠. 격.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로 봉투 하나를 밀었습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 이 정도면 시골에서는 큰 돈이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뭘 잘못했나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 태어난 곳이 잘못이지. 그 순간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지요. 왜 화났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셨지요. 화면에 병원 이사회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셨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났으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지요. 그날 밤 SNS가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상견례 사진을 올렸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의사 집안이면 다야? 저는 그 댓글을 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 몇 명이 찍은 사진과 손님들이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는 말과 함께 죄송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신랑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엄마 좀 이해해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야 할까?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나랑 병원 좀 가자. 병원이요? 응. 아빠가 일 볼 때가 있어.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 뒤, 그 병원 로비에 걸린 현수막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틀 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렸지요. 쿵쿵쿵. 어머니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파혼 서류 가져왔어. 여기 사인해. 거실에 들어서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지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약혼 무효 확인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들, 너랑 결혼하면 인생 망쳐. 알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지요. 우리 병원 환자들은 재벌이랑 정치인들이야. 그런데 시골 출신 며느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 격이 떨어지지. 격. 또 그 단어였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시어머니는 비웃었지요. 잘못, 태어난 게 잘못이지. 시골에서 태어나서.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위자료 5천만 원.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지요. 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네. 딸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시골 촌년이 의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거실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내셨지요.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명함을 잠깐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으셨지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명함. 시골에서도 명함 쓰나 봐.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데리고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데리고 가? 어디로? 파혼 서류에 사인 안 하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나야. 내일 병원으로 갈게. 취임식 준비 다 됐지. 시어머니는 그 통화를 듣고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안에 사인 안 하면 우리가 소송 걸 거야.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지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지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랑 병원 가자. 무슨 병원이요? 내 신랑이 일하는 병원.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지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신임 이사장 취임식. 그리고 그 현수막에 새겨진 이름.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플래시가 터졌지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의 새로운 이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신랑과 함께였지요. 시어머니는 현수막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신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아버지는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대철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현수막 아래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오늘부터 이 병원의 이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회견이 끝난 뒤 병원 복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 라운지에서 속삭임이 들렸지요. 저 사람 상견례 갑질 그 집안 아니야? 맞아. SNS에 올라온 거 봤어. 그럼 새 이사장이 신부 아버지. 헐. 병원 안 의사들끼리 쓰는 단톡방까지 이 소문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야? 이사장이 저 집안 며느리 아버지래. 상견례 때 물기 얹었다며? 완전 끝났네. 원무과 민원 창구에서도 환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병원 의사 집안 갑질 논란 있었잖아. 새 이사장이 그 신부 아버지래. 격에 안 맞는다고 했다며? 저녁 뉴스에 자막이 떴습니다. 상견례 갑질 논란. 새 이사장 출신 차별 금지 1000명.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상견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해당 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해 화제입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지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병원 로비를 서성였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지요.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상견례에서 물기 얹은 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황급히 차로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지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병원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직원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지요. 상견례 갑질 영상 링크. 이런 사람이 우리 병원 의사라니. 이사장님, 제대로 하셨네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환자 존엄도 못 지키는 사람이 의사 가족. 출신으로 사람 재단하는 거, 병원 가치에 반함. 엄정 조치 필요. 신랑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장인어른이 이사장이실 줄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다시 말했지요.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제발.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고객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존엄을 침해하는 가족에게 엄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언론이 다시 들썩였지요. 병원 고객단체, 갑질 가족, 엄정 조치 요구. 새 이사장, 내부 정화 시작하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병원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지요. 끝나요? 응. 이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압박은 절정에 달했고, 이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흘 뒤 병원 이사회 회의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도 참석했지요. 아버지는 단상에 서서 문서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해상충 감사 예고 통지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병원은 환자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 관련 가족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신랑 아버지의 직책,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신랑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지요. 회의는 일주일 뒤 재개됩니다. 그때까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밤 SNS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지요. 드디어 조치 나오나? 갑질 가족 제대로 처벌받아야지. 이사장님 제대로 하시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스탠드가 병원 입구를 가득 메웠지요. 붉은 텔리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상견례 갑질 논란, 병원 이사회까지 확산. 새 이사장, 내부 정화 시작. 시어머니는 병원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쫓겼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쳤지요. 직원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폭주했습니다. 상견례 영상 봤는데 진짜 너무함. 저런 사람이 우리 병원 의사였다니요. 환자 존엄 침해한 가족 출입금지 시켜야. 이사장님 제대로 하시길. 댓글이 수백 개 달렸지요. 신랑이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사과하자. 이러다 아빠까지 다쳐.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SNS 봤어. 언론 봤어? 이사회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도 난 안 해. 체면이 있지. 신랑은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병원 고객단체에서 성명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환자 존엄 침해 가족의 엄정 조치 요구. 출입금지 및 관련자 보직 해임 촉구. 언론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고객단체, 갑질 가족 출입 금지 요구. 관련자 보직 해임까지 촉구. 그날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대강당에서 직원 환자 대표 언론 모두 모인다. 무슨 일이에요? 공개 석상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야.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지요. 압박은 절정에 달했고, 이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 환자 대표들, 그리고 언론. 카메라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카메라 라이트가 켜져 있었지요. 저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상에 서 계셨지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병원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병원은 품격으로 운영합니다. 그 한 문장이 강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출신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는 이곳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렸지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신랑과 함께였지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서 한 장을 꺼내셨지요. 첫 번째 조치. 최덕자 씨, 병원 출입 금지 통보.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경비 한 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지요. 손에는 출입증 회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비가 차갑게 말했지요. 출입증 반납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출입증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경비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 문서를 꺼내셨습니다. 두 번째 조치. 이사 김대천 씨. 보직 해임 공지. 신랑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이사 한 명이 단상으로 올라와 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김대천 이사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신랑 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대박. 진짜 하네. 저 여자 상견례에서 물기 얹은 그 사람 아니야? 수군거림이 커졌지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는 세 번째 문서를 꺼내셨습니다. 세 번째 조치. 공개 사과 요구.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지요. 공개 사과? 네. 이 자리에서
직원과 환자 대표, 그리고 언론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업무방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신랑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과해. 제발. 시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지요. 시어머니는 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지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SNS 알림이었지요. 생중계 채팅창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됐다. 저 여자 끝났다. 이사장님 최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 앞으로 걸어갔지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환자 대표들도 박수를 쳤지요. 언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일어나지 못했지요. 저는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고했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저녁 SNS는 폭발했습니다. 상견례 갑질 여성, 병원에서 무릎 꿇고 사과. 새 이사장, 출신 차별 단호 조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사장님 멋지다. 저 여자 이제 끝났네.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병원에 올 수 없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보직을 잃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대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녀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강당에서의 공개 사과 이후 시어머니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지요. 김대천 씨 및 관련 가족, 병원 연구 출입 금지. 직원들이 그 공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조치 나왔네. 당연하지. 저런 사람이 우리 병원 의사라니.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신우이가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지요. 회원권 환불 처리하겠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이사로 있던 법인에서도 통지가 왔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귀하의 이사직을 해임합니다. 며칠 뒤 지역 언론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견례 갑질 논란 가족, 사회적 지위 1호, 거래처 단절, 모임 퇴출, 출신 차별의 대가. 댓글이 쏟아졌지요. 자업자득이지. 남을 깔보면 돌아온다. 이제야 정의 구현. 시어머니는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저 집 병원에서 쫓겨났대. 며느리 아버지가 이사장인 줄도 모르고 격이 안 맞는다고 했다며 웃기지도 않네. 시어머니는 커튼을 내렸습니다. 신랑은 병원에서 타 지역 분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무기한 전보. 동료들이 수군거렸지요. 어머니 때문에 저렇게 됐대. 본인도 상견례 때 아무 말 안 했잖아. 같이 책임져야지. 신랑은 짐을 싸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지요. 한 달 뒤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조사 진행 통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지요. 이게 무슨. 행정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 금융감독원, 그리고 병원 이사회. 문서가 쏟아졌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제발. 당신은 우리 딸을 시골 출신이라 불렀고,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격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당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상견례 갑질 여성, 결국 모든 것 잃어. 사교 모임 퇴출, 남편 이사직 해임, 아들 좌천 출신 차별의 대가. 이것이 정의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지요. 자업자득. 남을 깔보면 돌아온다. 이사장님 제대로 하셨네.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셨지요. 어머니는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거리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오만은 반드시 무너지고 품격은 끝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이제 끝났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지요. 하지만 며칠 뒤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큰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